이 이야기는 저 멀리 미국에서 벌어졌던 153cm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해야만 했던 그녀의 얘기 이제 시작합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이은아, 17살입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고등학교에 전학 온 지 2달째죠. 제 키는 154cm. 이곳 아이들 사이에 있으면 마치 숲속의 작은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모두 거인처럼 크고 시끄럽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말수도 적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한국에서는 역도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이라 불렸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작고 조용한 동양인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바벨을 잡고 훈련하던 시간도, 땀을 흘리며 메달을 꿈꾸던 열정도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그 위를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뿐이었죠. 역도를 그만두어야 했던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제 가슴 한구석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언제나처럼 혼자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학교의 인기 스타이자 미식축구부 주장인 제이크가 친구들과 함께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키 180cm가 훌쩍 넘는 그의 거대한 몸집은 제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기, 마른 가지 지나가신다.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제이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친구들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서 저를 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방어막은 침묵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벨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죠. 만약 그들이 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조롱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챔피언이었던 저를 완전히 묻어두고 평범한 이은하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저를 다시금 바벨을 들고 싶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 생활은 매일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들의 비웃음이 터질지 몰랐죠.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제 몸을 최소한의 공간에 가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도 벽에 바싹 붙어 걷고 수업 시간에도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그렇게 제 존재를 지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은 포식자처럼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죠. 과학 시간, 조별 발표를 위해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자 제이크는 대놓고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라고? 방금 파리 울음소리 들리지 않았어. 작아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나 봐. 반 아이들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조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이크의 여자친구인 카렌과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카렌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웃지도 않더라. 한국에서도 그렇게 조용했어. 아, 맞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다 작고 조용하고 말도 없잖아.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역도 선수 시절 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웃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고 싶어하는 겁쟁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씻고 있던 물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벨을 들고 있던 제 과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제 모습. 그 모습이 지금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역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이크와 카렌의 비웃음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초라한 모습이 역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자랑스러운 제 과거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역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용기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전체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열리는 체력 단련 대회에 대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학생들의 체력을 겨루는 자리였죠. 역도, 팔굽혀펴기, 턱걸이 등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고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바벨의 무게, 훈련의 고통, 그리고 승리의 짜릿함이 마치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수업 시간, 에이미 선생님이 대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이크는 들뜬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부 주장인 만큼 이 대회에서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이크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교실 전체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대회에 특별 참가자를 받는 건 어때요? 저기,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작고 약한 친구 있잖아요. 이은하 말이에요.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얼굴은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제이크는 저의 그런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은하도 역도 종목에 참가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몇 킬로그램이나 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학생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마치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역도 선수였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제가 절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과 웃음소리는 제 안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동안 저는 제 마음을 지키기는커녕 스스로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그들의 앞에서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교실에 흐르던 정적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들은 제이크의 도발에 대한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이크를 말렸지만 제이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제가 절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역도 선수였다고 밝힌다면 그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 어쩌면 더 큰 괴롭힘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이크가 저를 향해 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가지.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마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였습니다. 강하고 단단하고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침묵으로 답하며 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단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비겁한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제이크의 도발은 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제게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제이크의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을 향했습니다. 제이크는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도망칠 것이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할게요. 교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제이크는 물론이고 학생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이미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제이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대회에서 보자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제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은하입니다. 역도 선수 이은하. 다음 주 대회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을 모두 바벨의 무게로 눌러버릴 것입니다. 대회에 참가할게요. 그 한마디를 뱉고 교실을 나서는 순간 제 몸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침묵의 무게를 스스로 들어 올린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저는 예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저는 망설임 끝에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땀과 쇠 냄새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습니다. 체육관 구석, 먼지가 쌓인 바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을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2년 전 역도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다시는 바벨을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맹세를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벨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역도 선수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발의 위치, 허리의 각도, 손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훈련했던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리프팅은 형편없었습니다. 바벨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오랜 휴식으로 약해진 근육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후들거리고 온몸의 근육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시간, 포기해야 했던 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제 몸이 기억하는 기술과 힘을 되찾기 위해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챔피언 이은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잃어버린 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회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훈련에만 매달렸습니다. 방과 후 저는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벨을 잡고 근육들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에는 다시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멈췄던 제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 같았죠. 체육관에는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농구나 축구를 하거나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흘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조롱에서 벗어나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고, 저는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땀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직 바벨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제 모습은 그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이크와 친구들이 체육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저 과시하기 위한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야, 저거 봐. 진짜 하는 척하네. 힘도 없을 텐데. 제이크의 친구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제이크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턱걸이 봉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턱걸이를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조롱 대신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단순히 약한 존재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젠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이 제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챔피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자신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는 이제 제가 들어 올릴 바벨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체육관은 학생들의 들뜬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조차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체육관 중앙에 놓인 바벨만이 보였습니다. 제이크는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몸을 풀면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넌 나를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듯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제이크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리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도 경기장에 서면 제 이름은 늘 가장 큰 소리로 울려 퍼졌었죠. 잊고 지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다른 종목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침내 역도 종목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이크가 먼저 바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볍게 몸을 흔들며 바벨을 잡았습니다. 힘껏 들어 올렸지만 그의 동작은 불안정했습니다. 힘으로만 바벨을 제압하려는 듯한 투박한 자세. 그는 바벨을 겨우 들어 올렸고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제가 바벨 앞에 서자 체육관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작고 마른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벨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바벨의 차가운 쇠와 맞닿는 순간 지난 2년의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실패, 포기해야 했던 역도, 그리고 그들의 조롱까지. 이 모든 무게가 지금 이 바벨에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수천 번 연습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바벨을 끌어당기는 순간 제 몸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정확하고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쿵! 바벨이 바닥에 놓이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들어 올린 무게는 제이크가 들어 올린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크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저를 비웃었던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벨을 들어 올린 후의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컸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만이 제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없었습니다. 그저 충격과 경외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이크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마치 거대한 얼음이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에이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야, 너 역도 선수였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과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제 대답과 함께 체육관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내 한두 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그 박수 소리는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비웃었던 친구들, 저에게 관심조차 없던 친구들 모두가 저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승리의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은하,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선수였구나. 내가 들어 올린 바벨,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의 눈빛은 이제 저를 존경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칭찬 속에서 저는 낯설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이크는 대회 후 조용히 체육관을 떠났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느꼈던 수치심을 그 또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제 어깨에는 이제 무기력함의 무게가 아닌 챔피언의 자부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꿈, 그리고 용기까지. 이 모든 것을 되찾는 데는 바벨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회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죠. 복도에서 저를 만나는 아이들은 모두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마른 가지라 부르며 비웃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를 챔피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낯선 관심과 존경에 조금은 어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크였습니다. 그는 대회 이후 저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게 모멸감을 줬던 그였지만 그의 그런 행동을 보자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제이크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몸을 돌려 피하려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이크. 저의 부름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제이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체육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체육관, 덩그러니 놓인 바벨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개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은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널 무시하고 비웃고 바보처럼 굴었던 거 정말 후회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에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텐데 너는 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너를 괴롭혔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바벨을 드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그의 말에 저는 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이크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상처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제이크는 제 미소에 안도하는 듯 저를 향해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의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존중의 미소였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의 사과 이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지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챔피언 이은하로서 이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제 테이블은 이제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역도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며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벨을 처음 잡았던 순간부터 미국에 와서 역도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제게 박수를 보내며 용기와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은하, 정말 멋져.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그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역도 정말 재미있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저의 용기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재미있어. 언제든 가르쳐 줄 수 있어. 체육관에 가서 혼자 운동을 하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이크는 물론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역도를 배우고 싶다며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역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제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에 매번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역도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닌 자신감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이크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육관은 더 이상 제게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의 기록에 환호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를 격려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열정을 보았습니다. 바벨을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죠. 그들에게 역도를 가르치면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역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친 후 제이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은하,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알게 됐어. 저는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비아냥거리던 그가 이제는 제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제이크. 나도 너 덕분에 용기를 얻었는걸.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벨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이 바벨이 나에게는 단순한 쇠덩어리가 아니었어. 그냥 힘자랑의 도구였지. 그런데 너와 함께 훈련하면서 알게 됐어. 바벨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성장의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마른 가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기와 강함을 가진 챔피언이라며 저를 존경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드러내고 제가 사랑하는 역도를 즐겼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고등학교에 전학 온 평범한 17살 소녀 이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어떤 편견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바벨을 다시 잡을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고등학교에 전학 와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꿈, 저의 자존심, 그리고 저의 정체성까지.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죠. 제 키는 여전히 154cm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키가 작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몸은 저의 강함과 용기를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역도복을 입지 않아도, 바벨을 들고 있지 않아도 저는 챔피언 이은하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체육관에 갑니다. 혼자가 아닌 제이크와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제이크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도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강함에 대해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의 기록에 환호하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조롱하지 않았고 그저 진심으로 저의 성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마른 가지라 부르지 않았고 용기 있는 챔피언이라며 존경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드러내고 제가 사랑하는 역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챔피언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하, 원래부터 챔피언이었지. 할머니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챔피언이 된 우리 은하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만이 챔피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바벨의 무게에도 짓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강함이 저를 지켜줄 것이니까요. 저는 이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펜실베이니아에서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제이크와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더 이상 미식축구부 주장이 아닌 저의 훈련 파트너로 매일 체육관에 옵니다. 그는 역도에 진심이 되었고 저에게 배운 기술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훈련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제이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하, 그때 내가 너에게 바벨 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 나빴지. 나는 내가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저는 그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훈련의 고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제이크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어쩌면 제이크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저를 숨기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그때 내가 바벨을 드는 것을 보면서 난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깨달았어. 너의 힘은 몸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 그 어떤 바벨보다도 무거운 용기에서 나온 거였지.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제 할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제이크에 대한 미운 감정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성장시킨 사람이자 저 또한 그를 성장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다시 바벨을 들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제 힘자랑을 위해 역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바벨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펜실베이니아에 오게 된 것이 더 이상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저의 꿈을 되찾았고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제 삶은 154cm의 작은 키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편견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제이크가 함께였습니다. 오디오가 끝이 났네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기마라마. 다음에도 더욱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